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상 약간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끼게 됐고, 그래서 되게 죄송한 마음을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바꿔내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거는 되게 인간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부터 그걸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얼마나 길어질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짧게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뭔가를 배운다는, 그러니까 정보가 내 존재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굳이 그거를 기억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는 저희가 가진 차의 번호판을 기억을 하죠. 저희 전화번호를 기억을 하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연이었거나 계획적으로 했거나 정보가 연마돼서 휘발성 지식이 아닌 고형화가 돼서 저희가 더 이상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억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보라는 거는 아직 정제되지 않은 그런 형태예요. 휘발성이에요.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식이 된다면은 그거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학습에 어떻게 이용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계기가 있어요. 저와 하는 수업이 정보 습득의 계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모르시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게 있어요, 저런 게 있어요, 내지는 이건 이렇게 사용돼요, 저렇게 사용돼요 하면은 아, 그렇구나 라는 정보가 습득이 돼요. 근데 이 정보라는 것은 기체 상태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날아가요. 그래서 기억력 곡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건 아주 단순한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골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많이 쓰면 기억한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많이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휘발성 지식으로만 놔둔 상태에서 이만큼만 계속 여기 이 사이클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잠시만요. 네, 이 사이클만 돌려요. 일반적인 학생들이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고 기체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사용을 안 해요. 우연히 하는데 거의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기체 상태로만 남아있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위험한 사이클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그런 문제를 겪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 제가 어버버버거리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을 갖고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개선할 거예요. 정보 습득은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그죠? 습득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 다음 정보를 저는 드리죠. 여기까지도 제 역할이에요. 근데 사용하는 것, 우연히 하거나 계획적으로 하거나 이 부분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절반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모든 걸 다 드려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배우시는 분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우연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저에게 배우는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라면 이거를 계획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설계해 드리는 건 제 역할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 전체 이 프로세스에서 들어가는 비중을 제가 70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70으로 잡을게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부분은 30%로 잡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을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이거를 내게 배우는 분들이 계획적으로 안 쓸 수가 없게끔 만들어 드릴 것이냐라는
라는 부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훈련, 디자인, 훈련법을 디자인하는 거를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삶에 버무려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디자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연마라는 거는 저 위에 사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용을 하면은 기체가 고형화됩니다. 즉 이게 더 이상 생각하려고 노력치 않아도 그냥 어딘가에 한 켠에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스스로가 가진 핸드폰 전화번호를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해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보가 연마돼서 지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이제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다? 지식 축적이 되죠. 의식적으로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만큼의 기반이 나왔기 때문에 디딤돌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밟고 올라갈 여기가 목표라고 치면은 여기가 목표라고 치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아 내가 이걸 밟아야겠구나 라는 이 부분이 보여요. 이 디딤돌이 나오면은 그제서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다음에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 내 목표가 있으니까 나는 이걸 알아야겠어 라는 알고 싶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지? 그래, 이 수업에서 내가 이걸 배워야겠구나 라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수업에서 그걸 배울 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저는 또 그걸 가르쳐 드리겠죠? 그러면 훈련법을 또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해왔던 수업에서 잘못되어지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수업 자체를 지금 저희가 영어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보 습득을 하는데 이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훈련법 또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만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뭔가를 듣고 배우긴 하는데 근데 그게 내게 되진 않는 거죠. 지식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게 이쪽 사이클인 거예요. 이 사이클을 완전 바꿀 거거든요, 이제부터. 지금 현재 수업이 7개의 수업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함께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업을 아드님과 함께 듣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서로 양보하는은 아니고 아드님께 양보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이 이 정도 알아들었으니까 나는 못 알아들어도 그래 뭐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런 식의 환경이 조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오해를 가졌던 거예요, 사실. 저는 아드님이 수업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옆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일할 시간도 별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는 것보다 아이가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주어지는 정보에 만족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되게 죄송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캐치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수업을 들을 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한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알아들어도 본인이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사실 다 알아들어요. 되게 잘 알아들어요. 되게. 왜냐면 그런 부분은 솔직히 중간중간에 엄마가 수업에 참여 안 하면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 알아듣거든요, 진짜로. 자기가 모르면은 딱 집어서 물어보고 수업이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엄마에 대한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거를.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이냐 하면은 이건 이렇게 갈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알려주지 마세요. I don't know라고 하세요. 한글을 쓰지 않으시면 돼요. 한글 쓰지 마시고 I don't know 하시고요. 그 다음 저 또한 아이가 한글에도 잘 못 알아듣는 쪽으로 갈 거예요. 애초에 제가 아이가 한글을 쓸 때 알아듣는 방향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거부 반응이 되게 셌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포켓몬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도 찐 때문에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또 한글을 알아들어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찐이 표정이 확 변하면서 짜증을 내는 경향이 굉장히 짙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 오픈해서 해야만 했던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는 게 지금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글 사용이 잦아졌다는 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솔직히 한글 사용 안 하고 다 할 말을 다 하거든요, 저랑. 그 부분을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제주도 여행 중에 잘하는데? 라는 걸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양쪽 중에 하나를 다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이와 함께하는 수업에서 엄마와 아이가 다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을 살짝살짝 수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먼저 제가 한글을 너무 잘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가 엄마한테 의존하는 부분을 많이 빼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많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슨 부작용이 나오냐면은 삐질 거예요. 아드님이 좀 잘 삐지는 성향을 있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삐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삐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열심히 하면 돼요. 엄마가 열심히 하면은 삐져 있다가도 어차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삐지는 거 다 신경 써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향을 정할 건데 1번 한글 적게 쓰기. 이렇게 정하죠. 모르면 키보드로 해야겠네요. 이 영상을 보실 시간이 있으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모르면 모르면 무조건 멈추고 물어보기. 이게 1번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아이한테 미안해서 안 멈추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무조건 멈추셔야 돼요. 엄마가 배우는 모습 보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 그만큼 그 배우려는 마음이라는 본질 자체가 아이에게 내려지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모습을 보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진짜로. 무조건 멈추고 물어보기. 2번. 그 다음에 아이가 한글 사용하면 영어로 대꾸하기. 아이가 한글로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고 하기. 아이가 삐지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은 제가 해야겠죠. 이런 모습 보이시면은 제가 이제 아이한테 더 많은 질문을 던진다든지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율은 제가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5번. 훈련 계획 만들기. 이거는 이제 삶에 녹여낼 수 있는 이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자주자주 훈련하기. 이 부분은 전에 포스트잇으로 했던 거랑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 거거든요. 퀴즐렛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최대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꾸준하게라는 마음으로 계속 쭉 하시면 돼요. 7수업 동안 약간 좀 더 신경 써서 끊기지 않고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